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연미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바로 매년 시험에 나오는 중개대상물입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중개대상물 문제는 틀리지 않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의 실체를 갖춰야 되고,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서의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근데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저는 중개 대상물로 나오는 것들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것을 쫙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중개 가능 대상물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의 대상물 일부도 가능합니다. 일부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매매 한 집에 요만큼의 매매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교환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요만큼의 임대차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상속, 경락, 증여된 토지.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에서는 중개 대상물 문제에 있어서는 이 된이라는 글자를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뭐 된 토지, 뭐뭐 된 부동산, 뭐뭐 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중개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된, 경락된, 증여된 이거는 이미 뭐뭐 된 토지라는 거거든요. 뭐뭐 된 부동산 이거는 다 중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된자가 붙은 것은 웬만하면 중개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팁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뭐가 또 나왔어요? 된 부동산 등 그리고 용익 물건이나 저당권이 설정 또 나왔다. 된 토지 등. 자, 여기서부터는 설정 행위인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 이렇게만 설정 행위가 가능하다고 외워두시면 되는데 지지전저. 자,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이렇게 설정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이렇게 한번 그냥 외워보시죠. 지지전적, 지지전적, 지지전적.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일단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 볼게요. 동호수가 특정돼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입주권 아니에요. 분양권입니다. 그것도 동호수가 특정돼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오케이 중개 가능합니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사도. 사도는 뭐예요, 여러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중개 가능하다. 무허가가 앞에 붙었다고. 미등기가 앞에 붙었다고. 중개 가능하게 아닌 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사적 도로 다 중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문장과 표현과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공유 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검사된 토지. 공유 수면 매립 허가. 그 수면을 매립해가지고 간척지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매립 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준공 검사된 토지는 중개 가능 대상물에 포함이 됩니다. 이 말 익혀두시죠. 공유 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검사된 토지 중개가 가능하다. 아까 지지 전저 기억하세요?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설정 행위는 중개 가능하다. 갑자기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이런 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익혀두면 됩니다. 그냥 머리에 박아버려요. 그 이미지로서 박아버리면 아주 편합니다.
공유 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검사된 토지 가능하고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 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다 중개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구역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다 가능합니다. 뭐 도시계획구역이든 개발제한구역이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든 다 가능한데 뭐 개발제한구역이면은 거기 개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 이게 파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파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는 중개 가능하다. 아까 지지전저 기억하시나요? 네,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설정행위 중개 가능하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토지 가능하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또 도시계획구역, 개발 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여기에 뭐가 있나요? 푸릇푸릇한 나무가 있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도 중개 가능한 대상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뭐뭐 된 토지 웬만하면 중개 가능 대상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된 부동산, 뭐뭐 된 부동산, 그리고 지지전저, 동호수가 특정되어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사도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공유 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매립공사 완료하고 준공 검사된 토지,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또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가능하다.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오케이 다 가능합니다. 자, 다음 중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쓴 거는 다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의 설정. 아까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일부에 대한 것도 된다고 했는데 뒤에 잘 보면은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지, 전, 저. 이 중에서 가장 처음 나왔던 지상권의 설정 행위 가능하겠죠.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의 건물,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하는데요.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의 건물, 분양권. 오케이, 분양권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분양권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써 있어도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임목법상의 임목, 그러니까 20개 집단을 보존 등기한 것을 말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사유하천, 사적으로 가진 하천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하천, 공유수면 매립지, 아까 된다고 했죠?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검은 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들으시거나 아니면 눈으로 익혀두세요. 이건 제가 그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 자료를 계속 공유를 할 테니까요. 들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공용이 폐지가 된 일반 재산. 뒤에 걸 보세요.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중개 가능하죠? 유치권과 피담보 채권의 이전. 채권의 이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의 이전. 법정 지상권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법정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법정 지상권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안 되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이거 안 됩니다. 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토권, 이것도 안 됩니다. 빨간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결국엔. 빨간색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기 쉬울 거예요.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안 된다. 대토권 안 된다. 미채굴 광물 안 된다. 온천권 안 돼. 공유수면 안 돼. 아까 뭐는 된댔죠? 수면 매립지, 준공 허가 토지. 그건 된다 그랬죠?
세차장 구조물 이거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 안 된다. 주택법상에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청약통장. 이게 이제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청약통장 거래 가능하냐?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안 가능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다 익히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은 안 됩니다. 대토권 안 되고요. 미채굴 광물 안 되고, 온천권 안 되고, 공유수면 안 되고, 세차장 구조물 안 되고, 주택법상에 청약을 해 당첨되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청약통장 거래 안 됩니다. 어업재단 안 됩니다. 되는 거 아까 뭐 있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단은 됩니다. 근데 어업재단은 안 됩니다. 물고기 안 돼. 자, 항만 운송 사업재단 안 됩니다. 자동차 안 됩니다. 선박 안 돼요. 항공기 안 돼요. 권리금 안 돼요. 권리금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권리금 안 됩니다.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되겠어요? 안 되죠. 선박 등기가 된 20톤 이상의 선박 안 됩니다. 20톤 이상이면 되고 안 됩니다. 유치권의 성립 안 돼요. 아까 성립 가능한 것은 지지전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의 성립 안 됩니다. 무주의 부동산 안 됩니다. 아까 무허가는 무허가 미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무주의 부동산은 안 된다는 거. 빨간색으로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빨간색. 여기 나온 것들 다 빨간색으로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되게 많죠. 여기 있는 거 대부분 외워두시면 그 시험 보는 날 대부분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판잣집 안 되고요. 공중전화버스 안 되고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안 됩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등 안 됩니다. 교량 안 돼, 축대 안 돼, 제방 안 돼, 담장 안 돼, 돌담 안 돼, 암석 안 돼, 토사 안 돼. 저작권 안 됩니다. 특허권 안 됩니다. 상표권 안 되고요. 의장권 안 되고요. 실용 신안권 안 되고요. 뭔가 말이 어려우니까 이거 다 꼽으실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공업 소유권 안 됩니다.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안 됩니다. 공원 안 됩니다. 보존 재산 안 됩니다. 금권 채권 안 됩니다. 자, 질권 안 됩니다. 점유권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 안 됩니다. 환매권의 기한 재매매 안 됩니다. 경매 안 되고요. 공매 안 되고요. 뭐만 된다? 뭐뭐 된 토지, 뭐뭐 된 부동산이라면 되는데 그냥 경매, 공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빨간색 뭐뭐였는지 다 기억하시죠? 자,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봅시다. 광업재단 된다고 했죠? 미채굴 광물 안 된다고 했죠? 지상권 됩니까? 됩니다. 지지전지. 무주부동산 안 된다고 했죠? 선박 안 돼요. 분묘기지권 안 돼요. 가압류된 공장 됩니까? 됩니다. 공장 건물이잖아요. 가압류된 공장. 여기서도 된 중요합니다. 된이면 대부분 돼요. 그리고 상속 뭐가 보여요 또? 된 토지 됩니다. 특허권 안 된댔죠? 질권 안 돼요. 토지 일부의 임대차 됩니까? 됩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혼자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 아까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건물 된다고 했죠. 네, 무허가 글씨가 별로군요. 미등기 건물 오케이. 그리고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답 나왔네요. 무형의 재산적 가치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중개할 거예요? 일단 보여야 됩니다. 자, 이게 아니니까 답은 2번이겠고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된다고 했죠.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이거 됩니다. 가압류 된 부동산 중개대상물 맞습니다.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틀렸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있다. 이것도 틀렸죠.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맞죠?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해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아닙니다.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가 된다? 특정 호수가 정해진 분양권. 오케이. 입주권 안 됩니다.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 대상물 안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는 거 쉽죠, 여러분?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미등기 건물 가능하죠. 개인이 공유 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 매립 완료한 다음 준공 허가된 토지 이것도 되고 지상권 돼요. 법정 저당권 양도인 경우 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경우는 되죠.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설정된 토지 되죠. 무허가 건물 되죠. 권리금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질권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그리고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된댔죠. 광업재단과 공업재단은 됩니다. 법정 지상권 양도인 경우 특허권 안 된다고 했죠.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이거는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디귿 미음 이게 정답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모두 고르거나 틀린 게 있는 것을 고르거나 조금씩 어렵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다들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더 꼬아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완성되진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이거 분양권을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아닙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돼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해 주벽이라고 할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아닙니다. 아파트에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해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입주권을 일단 제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시험에 꼭 나오는 중개대상물 완벽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 자료들은 오픈 카톡방에서 공인중개사 얀미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2023입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시험 잘 보세요. 또 돌아오겠습니다.